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몰리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유망 섹터 종목 깊게 들어갑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김지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터로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컨텍스트 렌즈인데 컬러 렌즈 얘기를 하셨고요. 뭐 시장에 좀 이 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가는 오르다가 조금 조정입니다. 잠깐 리뷰부터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인터로조의 그 2분기 반기 영업실적 잠정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영업실적 자체는 굉장히 지금 사실 전년 동기 이제 직전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치만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부터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 매도가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세제 개편의 이슈에 따른 좀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그 회사 펀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역대 최고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페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로 25,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로 3만 원 정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로조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하신 그런 렌즈 시장, 컬러 렌즈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지난번에 공정의 또 어떤 전환 이런 것도 얘기하셨고요. 실적이나 이런 거에는 어쨌든 변화 없다. 그죠? 변화 네, 없고 맞습니다. 예, 주가만 움직였다고 얘기하셔서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오늘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던 시장이 이제 8월 들어서 특별히 조금 주춤거리고 조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그 이슈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증시, 네. 국내 증시를 만약에 잘하는 주식 투자자면은 네.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혹시 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근데 그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분은 해외 어느 나라 가도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네. 글쎄요. 변동성이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잘 견뎠다? 네, 네? 맞는 네. 말씀이신 네. 게 일단 우리나라 증시 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이제 내부의 그 요소들이 너무나 신경 써야 네.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현 시점에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내외부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있었고, 그리고 미 FOMC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대두되는 이제 반도체 수요 확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로 이제 관세 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올 초부터 관세 얘기가 나왔고 하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아무래도 좀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체결 이전 후에도 그렇게 증시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상법 개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죠. 그 중에서 국내는 사실 상법 개정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보고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뭐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쪽이 지주사하고 금융 쪽의 증권 쪽이잖아요, 그죠? 네, 지주사 얘기를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법 개정안의 일정은 남아 있는 게 뭐고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나오면서 그 시장 얘기가 될 건가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주사를 제가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LS를 가져왔는데 전체적인 지주사가 이제 지금 저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딱 4월 딱 상법 개정안 공약이 나왔을 때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그 주요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강화. 이 세 가지가 좀 큰 주요 이슈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자사주가 이 발표에 앞서서 이제 기업들이 좀 잘 하고 있냐, 이제
벌써 이제 시작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그 예를 지금 교환사채 발행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교환사채 코스닥 상장사 전체 50곳이 이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13곳이 코스피에서 발행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00대 시총에 드는 이제 코스피 중에 이제 한 곳만 이제 EB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카카오였는데요. 근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100곳 안에 드는 이제 곳이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다. 이제 LG화학이 있고 SK이노베이션, LS, SKC, KCC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발행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발행이 뭐 어찌 된 거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고 그 지주사의 어떤 그 주중하는 내지 뭐 이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이쪽 업무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예. 그 일단 대기업들은 그 교환사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은 이제 기업 개별 신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용을 통해서 무보증회사채 일반 채권을 통해서 보통 자금을 그렇죠. 조달을 자금 합니다. 되니까. 자, 보통은 EB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 같이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제 조달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이제 경영권 방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주 배정, 기업 분할했을 때 신주 배정으로 자사주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EB로 이 자사주를 털었다는 의미는 이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기업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자사주 수확하는 게 아니라 EB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턴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그닥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자사주를 터는 거는 똑같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앞으로 이제 네.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그런 R&D 투자에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좋은 요소라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부나 시장에서는 그거를 소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각하게 기대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전환사채와는 다르게 예. 이제 구주 물량입니다. 이제 EB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바로 투자자들께서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량 부담도 되고 저는 계속해서 EB 발행하는 게 약간 좀 곱지 않은 시선인데. 네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전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통로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기존의 50억으로 다시 돌리는 방안을 뭐 한정의 정책 의장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총리 주재의 당정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했다는 건데 50억 가면 호재입니까? 호재 네. 아니죠. 호재 아니죠. 뭐 악재가 지금 악재 사라진 거고 악재가 나번향된 거지 10억에 다시 뭐 50억 간다고 주가 오를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고 사실은 네네, 그렇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면 최대 악재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저렇게 됐다가 지금 네. 다시 되돌린다라고 저도 오늘 보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 지주사가 좀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좀 팩트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세제 개편안이 이제 7월 30일에 일단 네. 발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출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주사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이 상법 개정안과 이 세제 개편안이 좀 정면으로 좀 상충되는 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이 기대감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이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좀 많이 실망감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게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단 자회사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은 네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리과세가 35% 정도가 되는데 이게 누진세 45%에 비교해서 그렇게 그닥 그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세 25%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저는 배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본연의 이제 주주환원 정책의 배당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 같은 부분에서도 이게 그 자회사의 그 이제 세금을 법인세를 띄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역시도 이제 법인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예.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은 뭐 오늘도 주식 양도세 다시 50억으로 환원한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네. 호지 아니라는 거고요.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를 사실은 시장에 대체 못 미쳤잖아요. 이런 걸 이번에 차지해 손보면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을 해야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그 얘기 깊게 들어가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어서 지주사가 관심 섹터잖아요. 그럼 지주사 가운데 오늘 유망주를 말씀하실 건가요? 네, 일단 LS로 저는 선택을. LS 가죠. 네, 네, LS 설명해 했습니다. 주십시오. 예. 자, LS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번 정부 정책 그 산업 성격,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산업 성격상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에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전력망 확충과 이제 뭐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그리고 AI 스마트 그리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LS 그룹 이제 계열 관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있고 지금 일렉트릭 굉장히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기업 외형 확장에도 좀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올랐다가 LS도 좀 조정인데요. 지주사는 이제 그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분 가치가 반영되는 곳하고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쪽이랑 약간 좀 갈리잖아요. 그죠? 네. 뭐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LS도 후자 쪽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포인트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가격 전략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예.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대한전선 포함해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이 너무 좋다. 네. 굉장히 지금 계열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속 관찰하시면서 매수 시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PBR이 0.7 정도, 0.7배 정도 됩니다. 네. 이제 1분기 이제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PBR 이제 1로 봤고요. 그래서 주가를 이제 22만 5천 원에 이제 목표 주가를 세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17만 4,600원인데요. 목표가는 22만 5천 원. PBR을 한 배까지 준 걸로 하셨습니다. 0.7배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건데요. 네. 다른 뭐 말씀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까먹고 네. 말씀을 안 네, 네. 드렸는데 일단 LS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배당 성향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기준이 40%잖아요. 네, 기준이 40%고 이제 25% 3년 이제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기준은 사실 좀 까다롭긴 한데 예. 사실 이게 뭐 그러면 배당 성향이 엄청 낮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CJ나 LG만 봐도 비슷합니다. 1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지금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늘릴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0.7배, 이제 지주사는 PBR로 보는 게 이제 맞거든요. 0.7배에서 한 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다른 지주사하고 비교하면 그런 밸류 비교는 어때요? 이게 낮은 거예요? 비슷합니다. 예. 지금 주가도 보시면은 네. 지주사들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전체적인 제가 오늘 LS를 좀 들고 왔지만 예. 전체적인 지주사의 그 동향을 보시고 매수 시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순수한 지주회사들은 밸류가 조금 더 낮을 거예요. 그죠? 밸류 그렇습니다. 자체를 좀 낮게 줄 수밖에. 그래서 지주사의 밸류를 얼마나 줄 것이냐가 이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의 지주사들은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네. 한 배까지 해서 22만 5천 원으로 주셨고요.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있어서 APR 잠깐 리뷰할까요? 화장품이 지난주 말에 이제 실적 몇 개 기업들 실적 미치면서 이제 급락했었는데요. APR 지난번에 그 매수 의견 주셨고 그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APR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네. APR 뭐 잘 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지금 섹터가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화장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제가 아마 주식 추천했을 때가 한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였는데 이렇게 사실 많이 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올라가는 말에 지금 계속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는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네. 올라가는 말에도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머닝전략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김지환 차장님과 오늘은 지주사 얘기, 그다음에 LS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